네, 그래서 타각적 굴절 검사는 이렇게 검연기가 있었고 굴절기가 있었는데 이 굴절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검연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검연기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거는 이 굴절기를 같이 배우고 나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연기 굴절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연기는 이 검연기에서 나오는 빛을 환자의 눈에 사입시키고 투사시키고 그 빛이 나오는 것을 내가 관찰하는 건데 이 반사 광선은 눈의 굴절 상태에 따라서 뭐 동행, 역행, 뭐 중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반, 그러니까 이 망막의 황반부에서 반사가 되지 않는 사람, 황반 반사가 없으면 검연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반사 관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연법은 기본적으로 암실에서 합니다. 왜냐면 반사되는 빛도 잘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암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검연법은. 그리고 이 검사자와 환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50cm면 마이너스 2.00 디옵터, 그리고 67cm면 마이너스 1.50 디옵터, 그리고 100cm면 마이너스 1 디옵터에 해당하는 거리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디옵터를. 그래서 뭐 내가 1m에서 검사했는데 1m에서 검사했을 때 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1 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를 가지고 있는 거고 67cm에서 검사를 했을 때 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1.50 디옵터에 해당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뻗어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굴절력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cm 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조절 휴지 상태에서 굴절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근시, 원시 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조절 휴지 상태라고 해서 조절력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조절 휴지 상태에서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는 5m 전방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조절력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각막에 빛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선주형 검연기 또는 평면 반사경으로 빛을 환자의 동공에 투사하면서 검연기 중앙에 있는 구멍, 그러니까 이 검연기 중앙의 구멍을 통해서 망막에서 반사되는 빛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직경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수직경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평 방향을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수직경선이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우리가 그 빛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수직경선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수직경선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수직경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좌우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렇게 이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하, 좌우, 그러니까 위아래도 움직일 거고 좌우로도 움직일 건데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당연히 수평 경선을 사용하겠죠. 이 경선을 수직 방향으로 수평 경선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방향을 한번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빗띠를 좌우로 이동시키고 수평 경선의 굴절 이상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빗띠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수평 방향의 굴절 이상도를 파악을 하고 수평 경선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수직 경선의 굴절 이상도를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행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조각을 이동시켰는데 반사각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 그림을 봤을 때 두 번째, 내가 빛을 선조각을 왼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반사각도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동행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반사각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역행.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동공 전체가 다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동을 해도 그냥 전체 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중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화, 동행, 역행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50cm에서 했는데 동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총 3가지예요. 3가지 경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2.00 디옵터보다 약한 근시라고만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정시일 수도 있고 원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cm에서 동행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디옵터 이하의 근시이거나 아니면은 정시이거나 원시다 이렇게 3가지를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간혹 그냥 마이너스 2디옵터보다 약한 근시만 적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 디옵터 이하의 근시이거나 정시이거나 원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환자와 나 사이에는 원점이 없는 거예요. 내 뒤에 있거나 환자 뒤에 있거나 아니면 무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크로스가 안 되니까 내가 움직이는 방향처럼 똑같이 동행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있는 위치까지 원점 거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눈앞에는 플러스 렌즈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렌즈를 점점점 증가시켜서 이 사람이 중화점을 찾는 겁니다. 약도의 플러스 판부 렌즈를 환자의 눈앞에 대고 동공의 음영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플러스 렌즈 굴절력을 높여서 중화점을 찾는다. 중화되는 지점을 찾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중화점을 찾는 건데 동행에서 역행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행을 해서 점점 플러스 렌즈를 증가시켰는데 어느 순간 넣었는데 역행으로 변해요. 그러면 그 동행과 역행 사이에 있는 지점에 중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점은 동행과 역행 사이에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역행으로 변하기 직전에 검사 렌즈를 동행을 확인하면서 검사자가 거리를 살짝 멀게 하면 중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동행이 나타났는데 한 단계 높이니까 역행이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거리에서는 동행이 나타났다는 거는 원점 거리가 내 뒤에 있다라는 건데 한 단계 높이니까 역행이 나타났다는 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높이기 전 위치 때는 내 뒤에 원점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 거리를 살짝 뒤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가 나타나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역행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역행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와 환자 사이에서 한번 빛이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의 원점 거리가 50cm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2디옵터의 근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50cm에서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우리가 기본 사람의 눈이 굴절력이 6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3디옵터예요.
그러면 이 33cm 쪽에서 이렇게 꺾일 거고 나는 50cm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cm 있는 이 원점을 50cm까지 이동시키려면 이 사람이 62디옵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63디옵터 앞에 마이너스 1.00디옵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는다. 역행인 경우에는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화점도 이것도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렌즈를 증가시키면서. 근데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선조각을 넣었어요. 근데 반사광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전체 다 또렷해. 이러면은 이 사람은 중화가 된 거를 의미하면서 50cm에서는 마이너스 2.00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형의 검연기에 따라서 눈에 빛을 쐈을 때 총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화, 동행 혹은 역행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동행이면 플러스 렌즈를 넣어줄 거고 역행이면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주면서 중화점을 찾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을 찾은 그 렌즈 굴절력에다가 2디옵터를 빼요.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00디옵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디옵터를 빼면 실제 눈의 굴절 이상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배웠던 거니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점의 렌즈 굴절력이 플러스 4디옵터다. 그러면 4디옵터에서 2디옵터를 빼면 2디옵터가 되잖아요. 플러스 2디옵터에 해당하는 원시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수평 방향도 검사해보고 수직 방향도 검사를 해봤는데 중화점에 들어가는 렌즈 굴절력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눈일까요? 수평 경선의 굴절력과 수직 경선의 굴절력이 다른 눈. 맞습니다. 난시입니다. 그래서 수직 경선 방향과 수평 경선의 중화점이 각기 다르면 난시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두 경선의 굴절력을 각각 검사하고 산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여기가 180도, 여기가 90도예요. 90도에서 마이너스 3.00디옵터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00디옵터 이렇게 필요해요. 눈이. 그럼 일단 마이너스 3.00디옵터로 교정을 하고 마이너스 2.00디옵터로 교정한다는 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수직 90도 방향은 눈이 63디옵터고 얘가 62디옵터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둘 다 60디옵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렌즈를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3을 빼면 60이 되고 여기서 3을 빼면 6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렌즈로 교정을 하는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S-2.00디옵터 렌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2.00디옵터, 마이너스 2.00디옵터. 이 S는 구면 렌즈죠. 그러면 이 렌즈를 일단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1번으로. 근데 이 렌즈가 되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1.00디옵터 그리고 0.00디옵터가 필요하죠.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만
렌즈 도수가 들어가는 굴절력이 들어가는 원조 렌즈를 쓰는 겁니다. C-1.00 AX는 축 방향은 0디옵터인 방향이라고 했죠. 180도. 이 두 가지 렌즈를 같이 썼을 때 이 렌즈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S-3.00 디옵터를 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00, 여기도 마이너스 3.00.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번에는 수평 방면으로 플러스 1.00 디옵터, 수직으로 0.00 디옵터를 넣어도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도 렌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C 플러스 1.00에 AX 90도 방향이 0디옵터니까 90. 이렇게 두 가지 렌즈를 또 같이 쓰면 요 렌즈든 저런 굴절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번에는 원주 렌즈를 그냥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00, 여기는 0. 이 렌즈하고 여기는 0.00 디옵터, 여기는 마이너스 2.00 디옵터. 이 두 가지 렌즈를 합쳐서 이 렌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C-3.00 디옵터 AX 180도가 0도니까 180. 그리고 요 렌즈는 C-2.00 디옵터 AX 90. 그래서 요 렌즈를 합쳤을 때도 이런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경선 굴절력을 구하고 수직경선을 구했는데 두 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난시가 있는 사람이고 요 렌즈 아니면 요 렌즈 아니면 요 렌즈 이렇게 세 가지로 처방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구면 렌즈에 한 도수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한 도수를 다 넣으면 여기에 필요한 만큼을 또 만드는 거다. 혹은 요 도수 한 도수를 넣고 요 도수 만들려면 요 축에만 플러스 1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아니면 원주 렌즈 두 개를 붙여도 되는 거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옵터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하나에 다 요 도수를 넣고 여기에는 0을 넣고 플러스 1.00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2.00을 양쪽에 다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1.00 그리고 여기 0.0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하고 여기는 3.00에 0을 넣고 여기 0에다가 마이너스 2.00을 넣어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렌즈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는 사람은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면 렌즈하고 난시 렌즈도 넣고 같이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검연기로 돌아와서 수평경선 방향과 수직경선의 방향의 중앙점이 서로 다르면 난시가 있는 거고
두 경선의 굴절력을 각각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렌즈가 어느 정도의 굴절력인지 파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조각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사광면이 이렇게 나와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성조형의 검연계 빗기와 동공에서 반사되는 축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이제 산안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조광에 슬리브를 돌려서 이 반사광의 방향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던 걸 이 방향과 맞춰서 옆으로 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빛이 좀 가늘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를 보기 좀 편해요. 그래서 빛이 너무 두꺼우면,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빛은 반사광을 최대한 가늘게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의 방향이 내가 보는 이 수직 방향으로 쐈는데 45도 방향으로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은 산안시가 있는 거고 45도 방향으로 빛을 이동시킨 다음에 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도가 주경선이 되고 반대쪽 주경선은 거기에 90도, 서로 두 경선은 수직이 되니까 135도가 되겠죠. 그래서 주경선은 서로 수직이 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90도랑 180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데 45도일 경우에는 135도 이 두 가지 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경선끼리는 서로 90도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이 검사해주면 돼요. 45도 방향으로 검사하고 135도 방향으로 검사하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띠, 그 빛 방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산안시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cm에서 시행한 검연법에서 검은 렌즈 플러스 3디옵터에서 동행이고 플러스 3.50디옵터에서 역행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중합점은 어떻게 될까요? 3.0에서 동행이었는데 3.5에서 역행이 됐대요. 그럼 그 가운데 값인 3.25가 중합점이 되는 거고요. 이 중합점이 플러스 3.25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눈일까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중합점에 나온 굴절력 더하기 마이너스 2.0 디옵터를 더한다 했었죠? 두 개 더하면 플러스 1.5 디옵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플러스 1.5 디옵터로 교정을 하는 눈은 어떤 걸까요? 원시죠. 그래서 원시인 플러스 1.25 디옵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중합점을 찾는다는 거, 50cm에서 중합점을 찾는다는 건 우리가 정상인 사람의 눈의 굴절력이 60디옵터인데 62디옵터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중합점이 50cm로 만든다는 거를. 근데 플러스 3.25를 했을 때 우리가 중화가 나타난다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플러스 3.25를 더하니까 62디옵터가 되더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58.75 디옵터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3.25 디옵터를 더했을 때 62디옵터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50cm에서 중화되는 사람은 62디옵터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58.75 디옵터를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60디옵터일 때 망막에 맺혔는데 굴절력이 더 약해요. 빛을 모을 힘이 약해요. 그러면 뒤쪽에 맺히겠죠?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은 원시고 원시량은 1.25 정도에 해당하는 원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거리의
그 중화점이 나온 굴절력에다가 거리를 더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더 편한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화점 플러스 3.25에다가 거리 마이너스 2.00 디옵터를 서로 더해서 플러스 1.25 디옵터가 나오고 원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4.00에서 역행이고 마이너스 4.50에서 동행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 4.25가 중화점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의 눈의 굴절력은 마이너스 4.25 디옵터 더하기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6.25를 가진 근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처럼 풀고 싶으시면 우리가 62디옵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중화법은. 근데 마이너스 4.25를 넣었을 때 62디옵터가 됐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죠. 그 사람이 가진 굴절력에다가 마이너스 4.25를 더했더니 62가 됐대요. 그럼 x는 66.25죠. 그럼 60디옵터일 때 망막에 맺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굴절력을 갖기 때문에 앞에 맺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시이고 6.25만큼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6.25의 디옵터를 가진 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검연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50cm에서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의 굴절력을 알아보는데, 50cm에서 중화가 되면 이 사람이 마이너스 2.00의 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를 가진 사람이고, 거기서 역행이 나타났다는 거는 환자와 나 사이에 원점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디옵터보다 강한 근시를 가진 사람일 거고, 그리고 50cm에서 검사했을 때 동행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 뒤쪽에 원점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디옵터보다 약한 근시 혹은 정시 혹은 원시 이렇게 세 가지를 추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정확한 굴절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화점을 50cm로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렌즈를 추가하거나 마이너스 렌즈를 추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좀 차분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